이어서 326쪽이죠. 이제 공유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징 시스템의 가장 장점은요. 우리 이제 시분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 중요한 공통으로 코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징 시스템은. 그래서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는 메모리의 같은 페이지를 단순히 가리키도록 해야 되며 공유 라이브러리 코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 코드는 재진입을 허용하므로 재진입 코드 또는 그 순수 코드, 퓨어 코드라고도 합니다. 이 공유 코드는 읽을 수만 있으며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수정을 하면 안 되겠죠. 프로세스들은 재진입 코드에서 데이터 항목을 지정할 수 없으며 수행 도중에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스레드가 이제 스레드에서 텍스트와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법. 스레드 같은 경우는 스택 거기 보면 이제 힙 같은 것만 수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공유를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논리적인 주소 공간이 다른 부분에 나타날 수가 있고, 이때 공유 코드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논리적 주소 공간에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페이지 공유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고 프로세스 3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세스 3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프로세스 1의 페이지 테이블은 1, 3, 6, 11 이렇게 공유를 본다고 쳐봐요. 그렇죠? 그럼 얘는 1 보고 있고 3 보고 있고 6을 사용하고 있고 11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2가 1, 7, 6, 9를 쓴다. 그러면 1번 쓰고, 그쵸? 1번 요거 쓰고, 예. 그 다음에 7번 쓰고, 6번 쓰고, 6번 공유가 되겠죠. 1번도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1번 공유하고, 그 다음에 3번 공유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4번 쓰고, 9번 쓰게 되면 이렇게 3번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6번도 같이 공유하고 1번도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유 코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세스 1이 있고 프로세스 2가 있고 프로세스 3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 이제 각각 워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워드를 작성하는데 여기 사용자가 40명이야. 40명. 그러면은 실제 요 코드가 50K, 50K, 50K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50K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요 실제 코드는 150K가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도 50K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 코드는 150K, 데이터는 50K 이렇게 되겠죠. 프로세스 P2도 마찬가지고 여기 150이고 여기가 50이 되겠죠. 이런 프로세스가 몇 개다? 40개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150 플러스 50 곱하기 어떻게 해요? 40이 되면 8000KB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데 실제 이 코드는
다 재진입 코드를 사용해서 공유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150, 그쵸? 이 150은 공유를 하니까 하나만 필요하고, 실제 어떻게 돼요? 여기 50 데이터만 50KB 곱하기 40개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실제 코드 150KB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까 이 공유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150 플러스 50 곱하기 40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8000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이거는 2150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메모리를 요만큼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페이징 기법은 이렇게 공유로 사용해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28쪽 페이지 테이블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징 시스템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 하나가 다른 프로세스의 데이터 영역을 액세스해서 무단으로 읽거나 무단으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보호 비트를 추가해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호 비트를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read, write, execute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보호 비트까지 추가를 해서 메인 메모리를 적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알고서 여기에 이제 실제 페이지 0가 있고 페이지 1이 있고 페이지 2가 있는데,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다 0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주소로 보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지금 페이징 시스템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에 보호 비트를 집어넣어서 페이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모리 관리 섹션 4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은 뭐냐?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프로세스 관점을 지원하며 메모리의 크기를 변할 수 있는 세그멘트로 나누는 거. 페이지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크기가 똑같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그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 이제 발생하는데, 실제 프로세서 관점에서 보면은 메모리의 크기가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의 크기가 변할 수 있도록 페이징이 아닌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서브루틴, 프로시저, 함수나 이 모듈이 이 세그먼트로 나누는데,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다 서로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세그먼트는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모듈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메모리의 연속된 위치에서 구성하되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의 사용자 관점에서 지원하는 비연속 메모리 활동 방법 중에 하나로 논리적 영역을 세그먼트 집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컴파일 시 원시 프로그램을 실행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해서 서브루틴과 프로시저 함수물 각각 크기가 다른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페이지는 이걸 다 똑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페이징하고 세그먼트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페이지는 크기가 똑같다. 세그멘트는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 세그먼트의 크기를 달라 메모리의 크기가 일정한 페이지 프레임을 나누지 않고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페이징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크기가 다르다. 동적으로 할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택이라는 거하고 힙이라는 거하고 전역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고 메인 프로그램 자체가 서로 다 크기가 다른데, 그렇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크기가 다른 거를 서로 다르게 인정하자. 이게 지금 세그멘테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택도 있고 힙도 있고 데이트도 있고 코드, 이제 텍스트 코드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페이징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크기로 메모리 관리 장치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 적재하는 거. 근데 세그멘테이션은 뭐죠? 여기 논리적 주소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크기가 서로 다르게 분산 적재를 하는 겁니다. 크기가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얘는 중간이고 이렇게. 그 논리적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BM 370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이렇게 32비트 중에서 실제 8비트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24비트만 사용하는데 8비트는 세그먼트 번호로 사용하고 있고 12비트는 세그먼트 옵셋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하드웨어 시스템의 구조는 뭐 기본적인 작동 방법은 페이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만 조금 다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번호가 있고 페이징 옵셋이 있었잖아요. 페이징 시스템. 근데 여기는 세그먼트 번호하고 세그먼트 옵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 논리적 주소에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문제는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 기준 레지스터보다 실제 세그먼트 번호 요게 적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운영체제로 세그먼트 실패해가지고 운영체제로 제어권을 넘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 있죠. 세그먼트 테이블 기준 레지스터는 세그먼트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테이블 경계 레지스터 있죠. 경계 레지스터하고 세그먼트 번호하고 두 개를 더해서 실제 세그먼트 테이블에 있는 그 세그먼트 길이 그리고 보호 비트 그 다음에 세그먼트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하고 실제 세그먼트 옵셋하고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이제 물리적 주소를 찾아가는 건데, 재밌는 거는 실제 옵셋 길이가 세그먼트 경계 길이보다 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세그먼트 옵셋 번호가 세그먼트 길이를 벗어났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경계 레지스터하고 기준 레지스터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길이가 이렇게 가변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경계다 보니까 그죠? 가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하고 경계가 있다는 얘기는 가변이 된다는 거고, 페이징은 똑같은 크기다 보니까 뭐 기준이나 경계라도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세그먼트하고 페이징하고 작동 방법은 똑같은데 그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경계 레지스타하고 기준 레지스타를 확인해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서브루틴 세그먼트가 있고 함수 세그먼트가 있고 스택 세그먼트가 있고 심벌 테이블 세그먼트가 있고 메인 프로그램 세그먼트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이 논리적 주소, 요건 세그먼트 번호라 그랬죠? 세그먼트 번호에다가 실제 옵셋 주소라 그랬죠? 이거 옵셋.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로 갔어요. 세그먼트로 갔는데 실제 경계는 1100이고 기준이 3200이다. 그럼 기준이 3200이니까 여기죠, 그쵸? 그 다음에 경계가 110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1100, 그러니까 4300까지가 실제 이 메모리 영역이라는 거죠, 그쵸? 3번은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3번으로 와서 여기 실제 여기 250이 1100보다 크냐 적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이거 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작다 보니까 여기 세그먼트 여기 안에서 250번 위치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이제 여기 경계하고 기준이 있는 거죠. 그 0번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이 14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가 1000이니까 플러스 1000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24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제 경계 기준 가지고 서로 사이즈가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세그먼트 2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4300에서, 그렇죠? 4300이 기준이고 거기다가 얼마가 돼요? 400이 더 들어가니까 47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4는 세그먼트 4는 4700에서, 그렇죠? 1000이 되니까 5700까지 이렇게 이만큼 되는 거죠. 왜 이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세그먼트도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그먼트는요, 페이징 시스템하고 달리 공유가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페이징 시스템은 페이지 테이블 안에 공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그먼트는 내가 공유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 기능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보호 체계가 있어서 승인된 사용자만 세그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세그먼트 공유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지금 프로세스 A가 있고 여기 프로세스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A에 편집기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편집기는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편집기는 공유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그먼트 0을 갖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경계는 25286, 기준은 43052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프로세스 2, 사용자 2에 또 마찬가지 1번 세그먼트, 편집기 세그먼트죠, 그쵸? 편집기 세그먼트는 25286, 기준 세그먼트는 43062. 결국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요거는 사용자 1이나 사용자 2나 같이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세그먼트 1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서로 얘는 데이터 1, 얘는 데이터 2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는 거고, 실제 편집기에 대한 세그먼트들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페이징과 세그먼트는요, 메모리 빈 공간을 찾아 할당하는 것은 페이징하고 세그멘트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페이징하고 세그먼트의 큰 차이는 나누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가변 크기 분할 방법처럼 적합 알고리즘과 최초 알고리즘 순으로 해결하는
동적 메모리 할당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외부 단편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 가능한 메모리의 모든 블록이 작아서 세그먼트를 수용할 수 없을 때 대부분 기다리거나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더 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니까 동적 대치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할 때마다 메모리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Q에서 몇 번씩 건너뛰어 크기가 작고 우선권이 낮은 프로세스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외부 단편화 문제는 세그먼트 크기에 의존해서 일반적으로 평균 세그먼트 크기가 작으면 외부 단편화 또한 작겠죠. 세그먼트가 작은데 일단 그렇죠. 그래서 페이징은 물리적 주소 없이도 큰 가상 주소 공간이 가능하게 하려고 등장을 한 거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서로 독립된 주소 공간으로 나누고 쉽게 공유도 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사실 크기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먼트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 프로그래머의 기술 인식 같은 경우는 페이징은 똑같은 사이즈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뭐 기술 인식이 필요 없고, 세그멘테이션은 기술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형 주소 공간 같은 게 페이징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데 주소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적 주소를 초과하는 주소 공간은 이거는 뭐 둘 다 있겠죠. 그쵸? 그리고 프로시저와 데이터 분리 보호 여부, 프로시저와 데이터 분리가 뭐 페이징 그런 거 없죠. 그쵸? 근데 세그멘테이션 그런 게 있죠.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의 크기가 심하게 변한다. 세그멘테이션 변하죠. 근데 페이징은 변하지 않죠. 사용자 공유가 용이하다. 이거는 왜 아니오냐고 그러냐면 여기는 보호 코드가 있어요. 그쵸? 코드가 있는데 얘는 선언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 공유가 얘는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징과 세그먼트를 합친 페이징화된 세그멘테이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의 장단점을 취합을 했어요. 페이징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작업 크기가 동일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그멘테이션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변적인 구조와 이제 모듈 처리, 공유와 보호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외부 단편화 문제를 제거하면서 할당을 아주 쉽게 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지화된 세그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틱스 시스템하고 인텔 386 계열에서는 이 페이지화된 세그먼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화된 세그먼트의 논리적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그 세그먼트 옵셋으로 나눠지는데 이 세그먼트 옵셋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페이지 번호하고 페이지 옵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구조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실제 세그먼트 옵셋이 있는데 얘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페이지 번호하고 페이지 옵셋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 번호를 가져오고 세그먼트 테이블, 기준 세그먼트 테이블을 두 개를 더해 가지고 실제 세그먼트의 길이를 찾아서
그 세그먼트 길이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기준을 가져오는 거죠. 그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실제 옵셋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실제 그 세그먼트 길이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운영체제에다가 제어권을 넘기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이제 세그먼트 옵셋을 가지고 와서, 그죠? 가지고 와서 그 옵셋에 거기에 보면 이제 페이지하고 실제 옵셋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있는 이 페이지 번호하고 테이블 기준하고 두 개를 더해 가지고 그 더한 걸 가지고 프레임을 찾아서 이 프레임 번호하고 이 옵셋 중에서 실제 세그먼트, 그러니까 페이지 옵셋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실제 메모리를 참조하는 이런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페이지화된 세그먼트 메모리의 주소 변화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세그먼트 옵셋이 있는데, 세그먼트 옵셋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페이지 번호하고 페이지 옵셋으로 이렇게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페이지 번호가 있고 옵셋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번호가 4번이고 이렇게, 그쵸? 페이지 번호가 2예요. 그리고 옵셋이 64예요. 그랬을 때 실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 항목이 0번 항목이 여기 있고, 그쵸? 0번 항목이 0번 페이지. 그럼 프레임 3이고, 여기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 항목의 네 번째는, 그쵸? 네 번째는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세그먼트 번호가 4번이라 그랬잖아요. 4번이라고 그랬으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겠죠. 여기 안에서. 그 다음에 세그먼트 4의 페이지 2잖아요. 여기 세그먼트 페이지 2에 찾아가서 이렇게 세그먼트 4의 페이지 2를 찾아가서 거기에 64 옵셋 부분, 여기 64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거기를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쵸? 세그먼트 메모리 관리의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융통성이 있고 보호와 내부 단편화가 없다. 네, 세그먼트는 내부 단편화가 없죠. 그죠? 그리고 공유 기능이 간단하며 주소만 적으면 되니까요. 작은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은 메모리 관리 장치에 굉장히 적합하다. 아까 우리 페이지 테이블 있죠?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테이블이 더 커져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세그먼트는 작은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장치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용 메모리의 할당을 피하면서 전체 프로그램보다 세그먼트 대치가 쉬워서 오버헤드가 굉장히 적죠. 그쵸? 단점은 가변 길이를 가지며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고, 충분히 큰 메모리 영역을 찾을 수 있으나 영역이 커지면은 메모리 관리 알고리즘이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세그먼트는 스와핑 할 때마다 또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스와핑에 적합하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과제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물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운영체제 관련돼서 강의 소감 있죠? 강의 소감이나 건의, 개선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200자 이내로 엎드려도 작성해 주세요. 200자 이내로 작성해서 과제 설명란에 올려주는 걸로 과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오늘 강의가 아니라 마지막 강의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운영체제 강의 잘 들으셨나요?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지만은 사람과 기계는 운영체제를 통해서
소통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는 학문을 통해서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지금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람과 기계가 더욱 친근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배운 운영체제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컴퓨터 이해를 통해서 컴퓨터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운영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교육 받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다음 주 기말고사가 이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북으로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모두 다 100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100점을 위해서 파이팅 하시죠. 여러분, 파이팅!